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주희입니다. 올해는요,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정말 애틋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의 성함이나 주소를 보면서 심쿵했어요. 오키나와, 규슈, 시코쿠, 세토나이카이, 일본의, 한국의 동해 측이죠. 태평양 측, 홋카이도 등등 정말 전국의 주소 번지를 보고 있노라면요. 이렇게 멀리 계시는 분들과도 저희 하나 플러스 원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 또 그 지역에서는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하고 계실까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왠지 제 마음까지도 굉장히 바다처럼 넓어지는 것 같아서 또 심쿵했습니다. 네, 이바라키현 치치우라시의 메론시가요. 헬프미 주희쌤의 맵지 않은 떡볶이 소스를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판용 소스나 레시피를 보면서 만들어도 너무 별로여서 고민했는데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하고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저기 먼 하늘 밑에서도 주희의 떡볶이 레시피를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해피바이러스로 꽉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요,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더 끈끈하고 소중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합니다. 올해 마지막 호가 되는 46호, 오늘도요, 제가 평소 때 느끼는 점을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요, 독자 엽서나 메일 등을 통해서 평소 때 생각이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1교시입니다. 네, 이 시간은요, 리스닝, 듣기 실력을 키우는 쏙쏙 리스닝 시간입니다. 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구로미미 씨가요, 많이 어렵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의 말이 빨라서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면에 쏙쏙 리스닝의 단어를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먼저 그 단어들을 확실하게 외워주신 다음에 들으시면 정말 마법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 좀 쾌감도 느끼시면서 여러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단어 암기 스타트입니다. 네, 여러분 외우셨나요? 지금부터는 제가 단어를 말하면 여러분께서는 일본어로 뜻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단어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1번, 업무상. 2번, 문구. 3번, 초면. 4번, 직책. 5번, 동명이인.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 알듯 말듯한 단어들은요,
다시 한번 암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음성 들어주시죠. 이메일의 모든 법칙은 두 가지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소통한다, 기록에 남는다. 이 두 가지 법칙을 기본으로 한 신입사원의 첫 번째 양식, 이메일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기본이 되는 이메일의 구조는 제목, 인사, 아이스 브레이킹, 용건 요약, 본 내용, 감사합니다. 총 6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제목. 보통 이메일은 처음에는 제대로 된 제목을 쓰지만 이메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전체 답장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 메일에 CC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명 한 명 주소를 타이핑 치기 어려워서 그런데요. 나중에는 RE 이런 식으로 메일 제목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메일이 쌓이게 되면 저런 제목의 이메일은 내가 이미 본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무조건 본 내용에 맞게 써야 됩니다. 보통 회사명, 프로젝트명, 버전 몇 이런 식이 가장 좋습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요. 2. 인사.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직책님, 내 소속 누구누구입니다. 이메일은 관련 담당자가 하도 많이 CC가 돼 있어서 메일 서두에 어떤 담당자가 받는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읽고 회신했겠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꼭 이름과 직책을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디고디 과장님, 안녕하세요 디청자 부장님, 그리고 내 소속. 아니 내 이름이 막 이원삼이래. 그러면 기억하기 쉽지만 만약 내 이름이 김미영이야. 아니 어디 김미영인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내 이름 앞에 소속, 회사 이름을 꼭 넣으세요. 주의할 점. 상대방 이름 뒤에 누구누구 대리님, 누구누구 부장님처럼 직책을 붙였다고 해서 내 이름 뒤에도 누구누구 직책을 붙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뭔가 과시하는 것 같고 TMI 이런 느낌인가?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김미영 과장님, 미니멀리스트 이원찬입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김미영 과장님, 미니멀리스트 이원찬 대표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아시겠죠? 3.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은 얼음을 깨단 말로 서로 초면인 사람들의 어색함을 깬다는 미국식 표현인데요. 영어식 표현인데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대리님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업무 얘기하는 건 조금 딱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와 본 내용 중간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될 만한 문구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어떤 문구를 넣냐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만만한 것이 뭡니까? 부모님 잘 계시죠?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말고 부모님 안부 묻지 말고 바로 날씨, 빨간 날 이야기입니다. 간절기 쌀쌀해지는 날씨 잘 지내셨나요?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이런 거 특히 처음 보내거나 오랜만에 보내는 이메일에게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요 유튜브 디고디 원찬 채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채널인데요. 디자인 창업의 노하우, 또 실무적인 핵꿀팁 등등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알려주고 또 디자이너들의 고민에도 답해주는 채널입니다. 오늘은요 업무용 이메일 이렇게는 쓰지 마라 골라보았습니다. 이메일 잘 쓰는 법.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까다로운 회사에서 쓰는 이메일. 한국어로는 어떻게 쓰는지 함께 공부해 주세요. 네, 그럼 리스닝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침 뒤에 조사, 이, 은, 을, 을어둥이 이어질 때 발음을 확인한다. 이건 제일 기본적인 연음 법칙이지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은 은근히 어렵죠. 그래서 문장을 처음 읽을 때는 먼저 조사와 연결어미에 빨간색으로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급이 아닌 중급 레벨이라 하더라도 먼저 확인하는 습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네, 유튜브 내용 보면요. 이메일에, 법칙은, 기록에, 기본으로, 신입사원에, 기본이, 이메일은, 처음에는, 이메일이, 사람들이, 제목이, 제목에, 제목은, 제목을, 착각을, 이런 식이, 앞에, 이름이, 이름을, 직책을. 네, 그럼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이런 식이 가장 좋습니다. 앞글자에 받침이 있어서 발음이 바뀌는 발음 변화를 확인한다. 업무상 6가지 왔다 갔다 착각 맞게 좋습니다. 알 수 있게 읽고 했겠지 기억하기 쉽지만 있을 수가 있다구요. 어색합니다. 미국식 딱딱할 수 있거든요. 묻지 말고. 네, 그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소통한다? 총 6가지는 아닙니다. 주의할 점. 왜 이런 발음일까 하는 단어가 있으면 발음을 확인한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예사소리, 즉 평음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면 된 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용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또 이 문장에는 없지만 성격, 용돈, 강바람, 장점, 방세 등도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나오는 일본말로 후레즈라는 말은 문구라고 발음하죠. 하지만 학용품 등의 문구랑 한글 표기는 같지만 학용품은 문구라고 발음을 합니다. 한자어인 경우에는 된 소리로 바뀌는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것도 있는데 왜 발음이 다른지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발음은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조건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무조건, 아무 조건도 없다는 뜻의 무조건, 일본말로는 제타이니, 나니가 난데모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함께 들어주실까요? 무조건 본 내용에 맞게 써야 됩니다. 어떤 문구를 넣냐고요? 현재 연체형이나 과거 연체형 등은 무조건 선을 긋고 암기한다.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과시하는, 이런, 되어 있는, 저런, 쌀쌀해지는, 보내는, 기본이 되는, 업무 얘기하는, 만만한, 다른, 초면인.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외우실 때는 과시하는 것 같다. 이런 식, 저런 제목, 쌀쌀해지는 날씨, 오랜만에 보내는 이메일, 이런 느낌. 이렇게 연체형이 들어있는 표현을 함께 외워두시면 입에서 쉽게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뭔가 과시하는 것 같고 TMI 이런 느낌인가? 과거 연체형 그럼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본, 기본으로 한. 그러니까요. 이것도 제대로 된 제목, 또 이미 본 것 같다.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함께 들어주시죠. 저런 제목의 이메일은 내가 이미 본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평소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을 암기한다. 네,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나 단어 뜻은 지면에 적어두었으니까 꼭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해볼까요? 염두에 두다, 효율적으로 소통하다, 쌓이고 쌓이다, 큰일 나다, 회신하다, 동명이인, 동서양을 막론하다. 또 TMI라고 해서 알파벳인데요. 이건 too much information의 머리 글자를 따서
TMI.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뜻하죠. 요즘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질문은 좀 TMI인가요? 그러니까 즉 불필요한 질문을 한 건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네. 또요. 빨간 날. 이건 공휴일이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외워두면 참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외래어를 익힌다. 여기서요. 갑자기 CC 또는 RE 하고 나오면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이게 설마 일본 발음으로 RE 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알파벳의 R과 E를 같이 발음할 때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서처럼 RE 이럴 수도 있고 RE 라고도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프로젝트라는 영어 단어에 한자 이름명을 붙여서 프로젝트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 회사명, 프로젝트명. 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교시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포인트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의 모든 법칙은 2가지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소통한다, 기록에 남는다. 이 2가지 법칙을 기본으로 한 신입사원의 첫 번째 양식, 이메일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기본이 되는 이메일의 구조는 제목, 인사, 아이스 브레이킹, 용건 요약, 본 내용, 감사합니다. 총 6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제목. 보통 이메일은 처음에는 제대로 된 제목을 쓰지만 이메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전체 답장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 메일에 CC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명 한 명 주소를 타이핑 치기 어려워서 그런데요. 나중에는 RE 이런 식으로 메일 제목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메일이 쌓이게 되면 저런 제목의 이메일은 내가 이미 본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무조건 본 내용에 맞게 써야 됩니다. 보통 회사명, 프로젝트명, 버전 몇 이런 식이 가장 좋습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요. 2. 인사.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직책님, 내 소속 누구누구입니다. 이메일은 관련 담당자가 하도 많이 CC가 돼 있어서 메일 서두에 어떤 담당자가 받는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읽고 회신했겠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꼭 이름과 직책을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디고디 과장님, 안녕하세요 디청자 부장님, 그리고 내 소속. 아니 내 이름이 막 이원삼이래 그러면 기억하기 쉽지만 만약 내 이름이 김미영이야, 아니 어디 김미영인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내 이름 앞에 소속 회사 이름을 꼭 넣으세요. 주의할 점, 상대방 이름 뒤에 누구누구 대리님, 누구누구 부장님처럼 직책을 붙였다고 해서 내 이름 뒤에도 누구누구 직책을 붙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뭔가 과시하는 것 같고 TMI 이런 느낌인가?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김미영 과장님, 미니멀리스트 이원찬입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김미영 과장님, 미니멀리스트 이원찬 대표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아시겠죠? 3.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은 얼음을 깨단 말로 서로 초면인 사람들의 어색함을 깬다는 미국식 표현인데요. 영어식 표현인데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대리님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업무 얘기하는 건 조금 딱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와 본 내용 중간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될 만한 문구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어떤 문구를 넣냐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만만한 것이 뭡니까? 부모님 잘 계시죠?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말고 부모님 안부 묻지 말고 바로 날씨, 빨간 날 이야기입니다. 간절기 쌀쌀해지는 날씨 잘 지내셨나요?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이런 거 특히 처음 보내거나 오랜만에 보내는 이메일에게 추천합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학 공부라는 게 정말 금방 단숨에 잘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결국 바로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만 하실 수 있다면 이젠 정말 무서울 게 없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메시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는요, 죽기 전까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테마였습니다. 술술 한국어를 정말 좋아해서 하나를 사면 제일 먼저 읽어주신다는 구로미미 씨는요, 오헨로 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말로는 순례자가 되겠죠? 저도 아주 오래전 여름에 한 일주일 정도 시코쿠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전철로요. 그리고 시코쿠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는 누군가가 어디 좋은 데 없냐고 물어오면 전 꼭 시코쿠를 권합니다. 그때 그 엄청 더운 날 자전거를 빌려서 가츠라하마를 갔었는데요. 지금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오헨도 관심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요, 두 분이 같은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나라현 가시바시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또 한 분은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의 아윤 씨입니다. 하늘을 나는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딸이요, 도바에서 스카이 다이빙에 도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준 적이 있는데요. 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 높은 곳이 정말 무섭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나라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은요,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체력도 기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 안 남은 거죠? 화이팅입니다. 네,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참 많았습니다.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은 세계 일주 여행, 세계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어쩜 이분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치바현 치바시의 나츠보리 씨는 피라미드, 나스카의 지상화, 또 도쿄도 세다가야구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은 이스라엘의 사해에서 둥실둥실 떠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요, 이스라엘은 그냥 꿈이 아니라 절대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요, 슈퍼주니어의 월드 투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고 싶다고 보내주신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레이 씨. 사우디에서 콘서트가 있다는 말씀이죠. 다녀오시고 나서 어땠는지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효고현 고베시의 가지하라 씨는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올랐던 네팔의 산,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팔의 산들은 정말 그야말로 신이 머무는 곳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꼭 그 꿈 이루셨으면 합니다. 네, 또요, 오사카부 기시와다 씨의 고지마루 씨의 꿈,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유럽이나 캐나다에서 오로라 해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꼭 한번 보러 가고 싶거든요. 핀란드도 꼭 한번 가보고 싶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시네요. 고지마루 씨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회사원이라서 그렇게 많은 휴가를 받지 못할 테니까 죽을 때까지 절대 이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서글퍼졌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만화 슬램덩크 한국어판 전권을 다 독파 써주셨습니다. 엄청 인기였던 농구부 선수들 이야기죠. 네, 고지마루 씨, 슬램덩크 독파와 함께 오로라 꿈도 화팅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한국의 명소에 가고 싶다고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서요, 메일로 보내주신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의 오츠키사마님은요, 한국에서 몇 번 정도 짧은 스테이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3개월 정도 제주도에 살고 싶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츠키 사마님 대단하세요. 한국에서 스테이를 하고 싶어서 한국에 갔을 때 말이 통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오츠키 사마님의 이런 파워가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또 한 분 소개해드리죠. 오이타현 하야미군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공부하신 지는 이제 1년 됐다고 하십니다. 친구분과 함께 두 분이 공부하신다는데요. 아직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하나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함께 공부하는 친구랑 둘이서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정말 아주 작은 꿈이긴 하지만 이 두 분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혼자서 나름 상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오이타현 하야미군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께 제 학생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남학생인데요. 처음에는 초급 과목을 제 반을 이수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한국에 유학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거의 정말 말도 못하고 그다지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얌전하고 숫기 없는 느낌? 정말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국에 1년 다녀와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상급반에 들어왔는데 정말 늠름해져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유학했던 1년이란 시간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21살 정도?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이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이타현 하야미군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친구분과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국에 가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간 스테이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친구분이랑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간이었다는 우리 학생의 그 말이 굉장히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하야미군에 계시는 분께 그 확신, 그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화이팅입니다.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사카부 스이타시의 게이곤 씨는요. 한국어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꿈도 한국어로 꿀 수 있도록 하고 싶다.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감각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많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음 호는요. 2023년 내년이 되겠네요. 테마 말씀드릴게요. 전혀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알고 또 배우고 있네? 이게 테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든지, 집 근처 초딩이 버스 정류장에서 한국어 교과서를 보고 있었다든지, 또 노래방에서 부장님이 갑자기 소녀시대 노래를 불렀다든지, 또 프랑스 사람과 함께 한국어 교실에 다닌다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계시면 꼭 사연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나프레스.com 가화만사성. 한자로는 집가, 화할 화, 일만만, 일사, 이룰 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모든 일은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것.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 집 가우는 가와만사성이다. 설 특집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이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네, 술술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돈짱이랑 온라인 수업입니다. 돈짱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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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 돈짱아, 오늘 좀 자랑할 게 있어서. 뭔데? 나라현 나라씨의 이나무라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술술 한국어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공부가 되신다고 보내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정말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요. 서점에 가면 물론 여러 가지 문법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한테서 듣는 그 말이 좀 아직 뭔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술술 한국어, 이런 스타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말문이 트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목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거죠. 그죠, 돈짱? 네네, 그래야죠 뭐. 그렇게 얼굴 심각하게 그러지 말고. 네. 크게 해야죠. 예. 네. 근데 사실 말을 하려고 해도 먼저 문법이 머리에 떠올라서 한마디도 말이 튀어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 있죠. 그치? 그래서 돈짱도 맨날 술술 한국어 하기 전에 쉽게 하라고, 금방 짧게 하라고 맨날 그러잖아. 말이 안 나오는데 언니가 어려운 거 시키니까 내가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사랑이에요 그거? 나중에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을.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되도록 아주 심플하게 한국어 규칙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저 정말 매번 너무 열심히 고민하면서 머리를 막 쥐어짜내면서 원고를 맞아. 쓰고 있어, 돈짱아. 나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 한 그 2달을 원고를 몸살을 보면. 내면서 막 몸살을 내면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미리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 원고를 안 그러면 보여주잖아요. 돈짱이 너무 술술 잘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와씨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네, 짜서 안 안 보내죠. 보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탓만 아닙니다. 네. 알았어요. 그런데 이 술술 한국어 시간 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함께 큰 목소리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지. 돈짱아, 지금도 그렇잖아. 그런 걸 조금씩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오늘 하고 싶었던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 술술 한국어가 한 권의 책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앞으로도 할 테니까 부탁합니다. 무섭다. 무서워? 네네네. 네. 와시꾼도 지금 듣고 있어요. 인증, 네. 인증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테마는 했었어요입니다. 술술 한국어 For Fluent Talk. 네, 오늘은 했었어요가 했어요랑 어떻게 다른지 공부해 볼까 합니다. 했어요랑 했었어요는 같은 과거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돈짱아, 했어요는 뭐지? 했어요는 시마시다. 네, 과거형이죠. 단순히 과거에 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테마는 했었어요입니다. 이 했었어요는 1.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뜻.
완료된 느낌입니다. 과거 완료형 같은 느낌이죠. 2.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 3. 지나간 일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때 씁니다. 현재와 비교해서 다르거나 단절돼 있는 걸 말할 때 쓰는 어미죠. 일본말로 하면 나니나니 시테 이탄 데스 요네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나니나니 시테 이탄 데스 요네 하면 여러분께서는 뭐뭐 고 있었어요라고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걸 무조건 고 있었어요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장아 해봐. 기노 네. 벤교 시테 이마시다 하면 昨日勉強していました. 어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음. 그런데 어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말을 이어갈 때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 그래서 오늘은요. 나니나니 시테 이탄 데스 요네 라는 말을 한국말로 했었어요라고 고쳐보는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돈장아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네. 결혼했어요 하면 과거 어느 시간에 결혼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결혼한 상태고요. 일본말로는 개콘 시마시다 또는 개콘 시테 이마스가 되겠죠. 하지만 결혼했었어요라고 하면 과거에는 결혼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일본말로 하면 개콘 시테 이마시다가 되지 않을까? 돈정아? 그지? 그쵸. 이해가 되니? 좀 더 길게 네, 그럼 듣고 해보겠습니다. 싶으니까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그럼 네. 또 하나 해볼게요. 네. 1. 어제 운동을 했어요. 2. 어제 운동을 했었어요. 돈장아, 어떤 느낌이 들어? 똑같은 느낌이야? 어제 운동을 했어요. 음. 어제 운동을 했어요는 그냥 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고, 근데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했었어요 하면 뭔가 뒤에 뭔가 다른 얘기가 있는 느낌? 느낌을 그런 느낌이 있다고 들어요. 네, 설명을 했죠. 어제 운동을 했어요 하면 정말 과거에 어제 했다는 걸로 끝나지만 운동을 했었어요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근데 왜 힘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보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또 어제 운동을 했었어요 하고 말한 사람도 근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어때? 이해가 됐습니까? 돈장님?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돈장 한번 해보자. 서운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좀 해주세요. 서운하다. 네. 내가 일본말로 말할 테니까 말해봐. 네. あの時は悲しかったです. 는 어떻게 하지? あの時は悲しかったです. 그때는悲しかったです. 서운했어요. 아직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는 그럼- 서운했어요. 맞아.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あの時は悲しかったんですよね. 를 해보세요. あの時は悲しかったんですよね. 그때는 서운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 돈장아? 감이 옵니까? 마구마구? 네. 와요? 조금. 조금. 네. 음.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가 일본어로 말을 할 테니까 한국말로 고쳐주세요. 돈장도 마음속으로 해줘. 오케이? 네. 今日野球をしました. 오늘 야구를 했어요. 그럼 다음 문장입니다. 前野球をしていたんですよね. 전에 야구를 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뉘앙스를 좀 파악을 하셨나요? 돈장은 어때? 오케이. 오케이요? 이해했어요. 네. 네. 오늘은요, 이 했었어요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문제를 낼 테니까요. 어미를 했었어요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돈장도 하는 거야. 도전. 네. 오케이? 네. 여러분도 네, 마음의 오케이.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어제 대학 친구를 만나다. 어제 대학 친구를 만났었어요. 2.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때 늘어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때 늘어났었어요. 3. 친구랑 테니스를 치다. 친구랑 테니스를 쳤었어요. 4. 작년에 뉴욕에 가다. 작년에 뉴욕에 갔었어요. 5. 작년에는 별로 비가 오지 않다. 작년에는 별로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6. 지진이 나서 집이 흔들리다. 지진이 나서 집이 흔들렸었어요. 7. 꿀잠 자다가 엄청 놀라다. 꿀잠 자다가 엄청 놀랐었어요. 8. 여론이 한동안 들끓다. 여론이 한동안 들끓었었어요. 9. 하루 종일 TV를 보다. 하루 종일 TV를 봤었어요. 10. 매년 꽃이 많이 피다. 매년 꽃이 많이 피었었어요. 11. 엄마가 그 드라마 재미있어 하다. 엄마가 그 드라마 재미있어 했었어요. 12. 전혀 모르다. 전혀 몰랐었어요. 13. 충격이 크다. 충격이 컸었어요. 14. 명품 좋아하다가 거덜날 뻔하다. 명품 좋아하다가 거덜날 뻔했었어요. 15. 친구가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다. 친구가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놨었어요. 16. 그때는 의견이 엇갈리다. 그때는 의견이 엇갈렸었어요. 네, 이제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돈장도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돈장아, 네. 종이 한번 보여줘 봐봐. 진짜 잘했어? 100점? 말해봐. 완전 잘했어요. 진짜? 이번에는 진짜 잘했어요. 진짜? 네. 이렇게
와, 식군이랑 우리가 안 보여주면서 이 트레이닝 한 게 이렇게 결과가 좋네요. 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너무 함께 해줘서 고맙고, 그런데 오늘 좀 대화가 짧았지? 다음에는 좀 네. 더 길게 하자. 아니, 이 정도로 다음에는 짧게 해, 좀 더 우리.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네. 돈장아 수고 고마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하나 46호 하나 플러스 원.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힘들게 읽은 뉴스였습니다. 헬로윈 날 밤에 일어났던 이태원 압사 사고죠. 대학교 수업에서도 학생들과 잠시 이야기를 했었어요. 모두가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전 정말 아직도 갑자기 눈물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바로 몇 분 전까지는, 아니, 몇 초 전까지는 즐거웠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던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젊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던 온 몸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 비통함.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세계 여기저기에서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우리의 생명 또 미래의 희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사고 원인 규명은 계속해서 밝혀가야겠지요.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도 물론 나쁘지 않고요.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보듬어 가야 할지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한마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크리스마스 때 정말 올바른 기독교 교회라면 반드시 참된 생명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만약
교회를 가신다는 거에 아무런 위화감이 없으시다면 올 크리스마스는 꼭 교회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족분들과 깊은 상처를 입은 저희 모두를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번 사고를 통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29일) 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헬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나 11월 3일 현재 156명이 숨지고 187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에 폭 약 4m, 길이 약 45m의 경사진 골목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혼란이 빚어진 끝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조문객을 위해 합동 분향소를 전국에 설치했습니다. 10월 7일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2001년 전신인 여성부 창설 이래 21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앞으로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의 무역수지가 37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1997년의 외환 위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국제 유가 폭등과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제 침체, 그리고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세계적인 수요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의 누적 무역 적자액은 288억 7,600만 달러로 1996년에 기록한 최대 연간 무역 적자액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누적 무역 적자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9월 26일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에서 전기 자율주행버스의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8인 승인 이 버스는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까지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하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 요원이 탑승합니다. 지난 2월 자율주행버스와 택시의 시범 운행을 시작한 서울시 마포구에는 2개 노선이 있으며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자율주행버스나 택시 등의 시범 운행 지역은 서울 외에 경기도 시흥, 제주,
광주, 강릉 등 총 14곳입니다. 9월 5일 성균관 의례 정립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해 전 등 기름에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로 더 올리고 싶을 경우 육류, 생선, 떡을 더한 9가지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차례상에 음식을 놓는 예법으로 알려진 홍동백서와 조율이시 등은 옛 문헌에는 없어 이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성균관 측은 명절 때마다 차례상을 둘러싸고 생기는 가족 간 갈등이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표준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오디오 가이드예요. 5,000원에 대여 가능합니다. 아린양 목소리로 유명한 인기 성우 김보미 씨가 녹음에 참여해 도슨트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작품 옆에 있는 오디오 가이드 번호를 입력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작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요. 오른쪽 옆면의 위에는 정지 버튼이 있고 아래에는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요. 왼쪽 옆면에서는 음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번호 옆에 퀴즈 안내가 있을 경우에는 퀴즈를 풀 수 있어요. 퀴즈의 정답을 맞히신 분은 오디오 가이드를 반납할 때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전시회 내용을 해설해주는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5,000원에 대여 가능하세요. 아린양 아시죠? 아린양 성우분이신 김보미 님이 녹음을 해주셨어요. 각 작품 옆에 작품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숫자 버튼으로 작품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작품 해설이 재생돼요. 화면 터치로 재생, 일시정지, 정지가 가능하고요. 단말기 옆에 있는 건 볼륨 조정 장치예요.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요. 작품 번호 옆에 퀴즈 번호가 써있는 작품이 있어서 작품에 관련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퀴즈 전부 다 마치시고 출구 쪽 반납하는 곳에서 말씀해 주시면 기념품 드리고 있으니까 참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건 음성 안내기고요. 작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감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여료는 5,000원입니다. 저희 전시회 녹음은 아린양으로 유명한 인기 성우 김보미 씨가 녹음을 담당하셨고요. 많은 분께 이해가 쉽고 듣기 편하다고 호평받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 우선 작품을 보시면 옆에 헤드폰 그림과 함께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그 번호를 누르시고 화면에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 안내가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기를 보시면 우측 밑 버튼은 일시정지, 윗 버튼이 정지 버튼입니다. 좌측은 음량 조절 버튼이고요. 음량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 위아래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시다 보면 퀴즈 표시가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적혀있는 퀴즈 번호를 누르시면 그 작품에 대한 간단한 객관식 문제가 재생이 됩니다. 문제를 들으신 다음 정답을 이렇게 번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부 마치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 다 감상하시고 기기 반납해 주시기 전에 저희 직원에게 기기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제1고등학교 교사 백수정입니다. 김정도와는 지난 10년 동안 내연 관계고요. 예상하시는 대로 저 아이는 김정도의 숨겨진 딸입니다. 현재 나이 7살, 이름은 백윤지. 김정도 딸인데 왜 백윤지야? 에이, 숨겨진 딸이라잖아요. 당연한 말씀 고맙고요. 배우 김정도는 현재 국제구호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광고 출연료를 전액 기부하면서 국민 기부천사라는 닉네임을 얻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배우 인생을 꼭 망쳐야 되나? 엄연한 사생활이고 로맨스잖아요.
이미지가 그의 실체와 다르다면 밝혀야죠. 김정도의 선행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밝히고. 다른 목적. 지난달 김정도가 국회의원 박일도와 은밀한 회동을 했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요. 사업 광고는 안 한다더니 갑자기 무더기 광고 계약을 하는 것도 선거 자금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숨어 지내는 불행한 모녀는 물론이고 속고 있는 전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봐 베이비, 왜 이래요? 내 기사는 줄줄이 읊으면서 정작 내 생활 신조는 몰랐던 모양인데 내 신조가 뭔지 알아? 뭔데요? 찌질한 인간들 신경 쓰면서 굳이 혈압 올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복수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다. 오. 아까 나보고 아줌마 같다고 했지? 집에 거울이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까?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30분간 데친 시금치 봤어? 그게 딱 네 얼굴 꼬라지야. 유통기한 3개월 지난 식빵에 덕지덕지 붙은 곰팡이? 그게 딱 너라고 생각하면 돼. 씹다 뱉은 오이소박이? 그것도 너야. 너나 거울 보고 다니세요. 두 사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연아, 넌 당장 아, 엄마! 엄마 귀 안 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 등짝을 때리시겠다. 등짝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액을 없애는 거야. 그래야 재수 온 붙은 인생 마감하고 새 인생 살아가지. 뭐? 재수 온 붙은 인생? 말이 못한 줄 알아요? 여기 뭐야? 여기 사업자 등록증은 있나? 이런 데서 영업하려면 영업 허가증도 필요할 텐데. 옌병을 데리고 썩 꺼져. 등짝에 칼이 꽂히든 노처녀로 늙어 죽든 난 몰라. 왜 이러세요? 우리 딸 용띠에 살모사 기운 받아서 드센 거 모르셨어요? 기집애야, 너 엄마 소원 하나 못 들어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 환자 마지막 소원인데 그걸 못 들어줘. 나 진짜. 아니, 암 완치가 된 게 언젠데 이걸 아직도 울어먹어.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때려요. 하나! 잠깐! 왜 하나야? 아까 한 대 때렸잖아요. 내가 하나라면 하나야. 토 달지 마.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나 스토킹해요? 아, 왜 따라다녀? 내놔. 그쪽이랑 나랑 전화기 바뀌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바뀌었지? 점집이요. 점집? 거기 왜 왔었지? 왜? 전기 고치러 갔다 왔는데요. 봤어요? 나 점 같은 거 안 보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못 봤어요? 뭘요? 이만 가볼게요.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 그만 마셔요.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담이사? 술 마시는데도 뭐 기승전결 맥락이 필요하나? 날개, 이상. 나는 같은 구조의 방이 쭉 늘어선 건물에 아내와 함께 산다.
18가구가 모인 이 건물에서는 누구나 낮에 자고 밤에 일을 한다. 모두가 젊은 여자들이다. 나는 이들 중에서 아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다. 내가 볕이 전혀 들지 않는 캄캄한 내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때는 아내가 외출했을 때이다. 볕이 드는 아내의 방에서 화장대에 놓인 색색의 화장품의 빛깔을 구경하고 향기를 맡고 돋보기로 장난을 하고 논다. 그러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건너가 나와 한 몸이나 다름없는 이부자리에 눕는다. 아내는 외출도 하고 내객도 맞는다. 아내의 방을 거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나는 내객이 많을 때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었다. 그런 날은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었고 그 돈들은 내 머리맡에 쌓여갔다. 아내의 내객은 다양했는데 대개는 자정이 넘으면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형편없는 밥을 지어 내 방으로 가져다 준다. 나는 아내의 방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잠을 자본 적도 없다. 내 방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내가 미소와 함께 내게 건네는 은화는 손님들이 아내에게 놓고 가는 것이었다. 돈을 주는 기분을 연구하다 그것이 쾌감이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아내가 외출했을 때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은화를 지폐로 바꾼 다음 누구에게라도 그 돈을 줘보려고 거리를 쏘다녔지만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랐다. 너무나도 피로하여 방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에게는 손님이 있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방을 통과하여 내 방으로 갔다. 미안함에 안절부절 못하던 나는 손님이 돌아간 뒤에 아내에게로 가 지폐를 손에 쥐어주고 쓰러졌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나는 아내의 방에 있었다. 처음으로 아내의 방에서 잘 수 있었던 것이다. 그제서야 나는 돈의 쾌감을 이해했다. 얼마 뒤 다시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내객이 있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아내의 풀어헤쳐진 저고리와 그녀의 성난 얼굴을 보았다. 외출했다가 비를 몹시 맞은 날이었다. 아내의 손님이 있을 걸 알지만 나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었다. 젖은 발로 아내의 방바닥을 딛고 내 방으로 돌아와 알아 누웠다. 이튿날 아내는 내게 감기에 걸렸다며 약을 주었다. 나는 아내가 주는 약을 날마다 먹고 밤이나 낮이나 잤다. 그렇게 한 달을 잠만 잤다. 아내가 나에게 주는 약이 감기약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맸다.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려웠다. 나는 생각했다. 날개가 돋는다면 다시 한번 날고 싶다. 한 번만 더 날아보고 싶다. 한국 영화의 아버지
나운규. 동영상 콘텐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 1900년대 초반의 사람들은 어떤 오락을 즐기며 살았을까 생각해 본다. 놀랍게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어려웠던 그 시기에 영화라는 장르로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나운규이다. 각본, 감독, 배우까지 도맡은 그의 연출작 아리랑은 한국의 독립운동인 3.1운동 이후 광인이 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한반도 구석구석에서 상영되어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 더불어 주제가였던 미녀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기도 했다. 영화 아리랑 속 인물들은 핍박 속의 농민, 더 나아가 일제에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대중의 마음에 파고들어 관객을 목 놓아 울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한과 슬픔의 표현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나운규는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선구자가 되었다. 당시 나운규의 나이 20대 중반이었다. 후일 나운규 프로덕션을 설립한 그는 옥녀, 사나이, 사랑을 찾아서 등을 만들었고, 한국 최초의 문예 영화 벙어리 삼룡을 제작했다. 성공과 실패를 되풀이하다 지병인 폐결핵이 악화되면서 35의 나이에 요절했다. 10월 29일 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헬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나 11월 3일 현재 156명이 숨지고 187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에 폭 약 4m, 길이 약 45m의 경사진 골목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혼란이 빚어진 끝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조문객을 위해 합동 분향소를 전국에 설치했습니다. 10월 7일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2001년 전신인 여성부 창설 이래 21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앞으로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의 무역 수지가 37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1997년의 외환 위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국제 유가 폭등과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제 침체, 그리고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세계적인 수요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의 누적 무역 적자액은 288억 7,600만 달러로 1996년에 기록한 최대 연간 무역 적자액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누적 무역 적자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9월 26일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에서 전기 자율주행 버스의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8인 승인 이 버스는 청계 광장에서 세운상가까지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운전기사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하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 요원이 탑승합니다. 지난 2월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의 시범 운행을 시작한 서울시 마포구에는 2개 노선이 있으며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 등의 시범 운행 지역은 서울 외에 경기도 시흥, 제주, 광주, 강릉 등 총 14곳입니다. 9월 5일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해 전 등 기름에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로 더 올리고 싶을 경우 육류, 생선, 떡을 더한 9가지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차례상에 음식을 놓는 예법으로 알려진 홍동백서와 조율이시 등은 옛 문헌에는 없어 이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성균관 측은 명절 때마다 차례상을 둘러싸고 생기는 가족 간 갈등이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표준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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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한다.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미리 연락드렸어요. 내일 예, 저 예. 보낼 거 있으니까요. 오시면 돼요. 네, 네, 내일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예, 아, 제가 그냥 한 가지 확인하려고요. 방금 예.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아, 그 예, 휴대폰 개통 예. 요청한 게 누군가 해서요. 혹시 아시나 해서. 아, 개통 요청한 사람이요? 네, 핸드폰 총 5대인데, 네. 4대는 이지팀에서 요청했고요. 이지팀에서 요청한 거예요? 예, 아, 네. 4대는 이지팀이고, 1대는 누구더라? 카와시마 유카리? 아, 카와시마 상이 요청한 거라고요? 예, 예, 카와시마 아, 유카리 그래요? 상이 요청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부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혹시 저희 5대 갔잖아요. 네, 핸드폰. 지금 다섯 예. 대 다 와서 4대 전달해드렸고, 4대는 전달했고 한 네, 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아, 따로 뭐 포장을 뜯거나 그러시는 않으시죠? 아직 안 뜯었어요. 아, 이거 다른 걸로 기기 변경이 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걸로요, 혹시? S10이요. 와, 아니 왜, 이게 지금 네, 저희가 네, 그게 그 본점에서 개통이 안 네, 돼서 네. 대리점 쪽으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비용이 좀 올랐어요. 어, 한 11,000원 막 올랐는데 네, 월 금액이 네, 그렇다고 제가 견적을 보내드리니까 아 예. 그러면 싼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번복이 됐네. 이거가 S10이 훨씬 싸나요? 그래요? S10이 저희가 지금 그 노트 9으로 해서 노트 네, 9이 재고가 없어가지고 아, 대리점 쪽으로 얘기를 네, 했더니 네, 대리점 이거 거의 KT 요금 정책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네, 총액이 올라와 버리니까 네. 예, 이거 누구야? 이 사람이 카즈키 마스이? 아, 네, 예, 예, 이 맞습니다. 사람이 네, 예, 싼 걸로. 갤럭시 10으로 이쪽이 더 싸니까 이쪽으로 해달라고 그게 더 요청이 왔네요. 또 싸구나. 아, 예, 네, 아니, 월별 금액이 더 싸죠. 예, 아, 그렇게 월별 되면은 금액이요? 예, 아, 네, 예, 하나도 안 뜯었고요. 혹시 예. 몰라서 그대로 놔뒀어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제가 혹시나 만약에 반품을 요청을 드리거나 하면 따로 네. 연락 드릴게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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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수고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주시고 앉아주세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리앤입니다. 리엔 씨. 네, 한글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글대학교 한국어학과 나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글고객센터에서 1년 5개월. 한국어 강사도 2년 하셨네요. 네. 경력을 잠깐 소개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아, 네. 고객센터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던 건데,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한국어 강사는 제가 한국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어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한국어 강사를 좀 2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리엔 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아, 네. 제 장점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많고 항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리엔 씨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제 단점이요.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좀 실수를 좀 하는 편인데, 하지만은 그런 실수가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을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 이런 좀 마음가짐이 된 것 같아서 모든 일을 좀 진정성 있게 바라보게 해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무역회사라서 네. 이 무역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이 수출 통관이나 수입 통관, 네. 뭐 이런 서류 업무 이런 걸 도와주는 일을 네. 찾고 있는데 네. 좀 꼼꼼해야 되거든요. 서류 작성할 네. 때. 네, 그래서 서류 작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네. 거는 하실 줄 아신가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기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함수도 할 수 있고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면접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면접을 또 보고 네. 차후에 이틀 후에 네. 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뽑아만 주신다면은 정말 앞으로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꼼꼼하게 일을 할 수 있게 꼭 이 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